안녕하세요, 깔티입니다. 꽁 사육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알겠다 이놈아. 알겠다.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사육장에 못 들어오다가 오늘 들어오니까 얘들이 웬 인간이 들어오나 싶어서 많이 놀랐는가 봐요. 계속 나네요. 꽁꽁하고. 네, 오늘은 뭐 들어와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다들 뭐 꽁 부화에 관심이 많으시죠?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부화가 알을 넣기 시작할 거고, 그 알을 받아서 이제 부화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 부화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부화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알깨기예요. 알깨기. 이 종란에서 알을 깨서 나오는 걸 부화라고 하는데, 부화는요 엄밀히 나누면 자연 부화하고 인공 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부화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죠? 어미꽁이 번식의 전 과정을 전담하는 걸 자연 부화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안 돼요.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교미를 해서 이렇게 까투리가 알을 부화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육장 안에서 자연 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한 환경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딱 말 그대로 사육장은 딱 공간이 한정돼 있고 가둬놨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 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꽁같이 야생성이 살아있는 것을 부화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 부화의 두 번째 방법, 많이들 사용하는 인공 부화가 있습니다. 인공 부화기는 뭐 다들 아시겠죠? 부화기 많이 나오죠. 요즘 대표적인 게 알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부화기 명품입니다. 그 알콤이란 제품이. 저도 알콤이란 제품도 있고 킹스로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알콤이 확실히 편하고 부화율이 높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제품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알콤도 있지, 킹스로도 있고, 다나와 부화기도 있고, 그리고 늘 푸른 농장에서 판매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화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는 사용 안 해봤지만 그 중에서 알콤이 제일 좋은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공 부화를 하시면 됩니다. 인공 부화 같은 경우는요, 부화 온도는 38도에서 39도, 그리고 습도는 50도에서 60도고, 그리고 전란 중지하고 나면요, 최소 60에서 70% 이상 습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꽁의 부화 기간은 23일에서 24일이고요. 전란 중지일은 20일에서 21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꽁을 인공 부화할 때 부화 온도는 37.5도로 사용하고요. 닭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습도는 55%를 만들고요. 그리고 전란 중지일은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란을 중지합니다. 그 이후로는 습도를 70% 이상을 올립니다. 이렇게 저만의 부화 방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 방법이 나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 사이트에서 자기만의 이렇게 부화 기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괜찮다 싶은 것만 쪽쪽쪽쪽 뽑아서 이렇게 저는 맞춰서 하거든요. 혹시나 꽁을 부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한 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욕을 하시고요. 대부분 부화율이 한
80% 이상은 될 겁니다. 80% 90%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조정한 대로 하시면. 그리고 뭐 부화에 대해서 아까 자연 부화 있고 인공 부화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감호 부화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 부화에 가까워요. 거의 힘들죠. 이거는 뭐 제가 자연 부화를 말씀드리면서 사육장 안에서는 자연 부화가 힘들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종란을 가지고, 이 까투리가 낳은 종란을 가지고, 닭장 있잖아요. 닭장에 보시면 꼭 수많은 닭 중에 포란을 하는 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품는 닭이 있어요. 거기에 살짝 까투리가 난 종란을 넣으면요, 이 모성애가 강한 닭 같은 경우는 그 꽁알도 같이 부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감호 부화거든요. 그래, 닭 중에서도 뭐 여러 종류의 닭들이 많은데, 포란을 제일 잘하는 닭이 재래닭입니다. 재래닭. 다른 뭐 청개나 뭐 백봉이나 혹은 뭐 슈퍼골개, 걔들은 제가 키우지만 포란을 하는 녀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종닭인 그 재래종, 그 닭이 포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농장에 가면요, 포란하는 녀석을 따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사육장을 조그맣게 지어서 포란을 잘하는 암탉을 따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알을 계속 그 포란하는 사이사이에 넣어줘요. 그러면 암탉이 부리로 이렇게 안쪽으로 자기 가슴 쪽으로 다 끌어모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35개에서 40개까지 한 마리 암탉이 품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굉장히 좋죠. 일반적으로 뭐 제가 쓰고 있는 킹스로 같은 경우는 20개 넣을 수 있는 부화기가 가격이 한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부화기 없이 바로 이렇게 부화를 하니까 얼마나 효율이 좋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농장에는 포란을 하는 녀석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뭐 자기 집 닭이 포란을 해서 자연 부화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희 닭을 찾아봐도 포란하는 녀석이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은 없지 않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감호 부화라는 것은요, 까투리가 낳은 알을 포란을 하고 있는, 포란을 잘하는 재래닭, 그 닭에 넣어 두시면 그 암탉이 자기 알을 부화하면서 같이 꽁 또 부화시키거든요. 그것을 감호 부화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포란을 잘하는 재래닭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닭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닭이 요 4가지 조건에 맞는지, 그렇다면 그 녀석을 따로 빼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겁니다. 감호 부화에 적합한 재래닭 특징 첫 번째는요, 털이 많고요, 그리고 털이 깊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이 온순하고 다리가 가늘고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을 품어보거나 병아리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닭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 알을 쪼자 먹는 습성이 없는 닭을 고르셔야 됩니다. 요 4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이 포란을 하는 감호 닭을 찾으셔서 따로 사육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뭐 부화기, 비싼 부화기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화에는 자연 부화와 인공 부화, 그리고 감호 부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공 부화를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농장에서 닭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포란을 잘하는 닭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뭐 공장 안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뭐 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렸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여기 보이는 이 꽁들처럼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